책 아까 했던 얘기인데 다 어려웠죠.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읽고 싶은 책이었지 제가 어떤 책인지까지는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이제 막상 제가 읽다가 어려워서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들 읽는데 좀 막히고 했을 텐데 다 읽고 독후감도 좀 다들 좋게 좀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봤는데 또 그때로 돌아가셨네. 첫날 같아. 그래서 원래 오늘 할 때 저번에 그 우리가 왜 이런 걸 했고 이 닉네임 어떻게 지정하게 된 이유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오늘 조금 공석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음번에 그냥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 진행을 할게요. 네. 일단은 뭐랄까 일단 책에 대해서 조금 지금 질문거리보다는 책을 읽었을 때 좀 본인이 느꼈던 점 아니면은 이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다 읽고 보니까 좀 나한테 이게 남았다? 좀 이런 걸 깨달았다? 하는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은 것만 해야 되나요? 나쁜 것도 해도 돼요. 아니 제가 심리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도 뭐 배워보거나 이렇게 뭐 찾아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조금씩 심리학에 대해서 뭔가 흥미, 관심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게 더 있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교양 수업으로 계속 들으려다가 말았던 심리학개론도 들고 근데 또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심리학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심리학이 겉으로 보기만 재밌지 들어가 보면 사실 재미가 없구나 어렵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네. 대장님. 저 이거 네. 좀 생연했었어서 이 내용을 뭔가 좀 얼핏 본 것 같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이거는 이 에릭 프롬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진짜 반으로 줄여서 내가 배웠던 거구나 싶었고 그래도 뭔가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맞닿아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좀 흥미로웠어요. 다음 소크라테스. 저는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면은 남녀 사이에서 사랑을 거의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사랑에는 뭐 우정이나 가족 간의 사랑이나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무성에 나오는 부분에서 그 엄마의 사랑은 완전 그 무조건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잘 익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모성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파트가 제일 잘 읽혀가지고 까연이. 네. 안녕하세요, 까입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장 느꼈는데 저는 약간 이빨린 말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친구들이든 좀 자주 하거든요. 학생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단체 톡방에도 이렇게 가끔씩 쓰는 말이기도 해서 좀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이 제가 잘 하고 있구나를 조금 알려줬던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연애가 좀 하고 싶어 하는 입장으로서 조금 더 제가 그동안 연애 과거에 어떻게 했고 왜 지금 연애를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부모님을 오늘 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도 이 독서 모임에서 하기 전에 부모님이 와서 조금 그 모성의 파트가 있었어가지고 제가 원래 나중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냥 좀 시간이 생겼어요. 네, 조금 더 약간 몰입하고 싶어가지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네네. 오늘 그 모성의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고른 거긴 하잖아요. 저도 근데 처음에 이 사랑이라는 거를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생각해서 이 책을 골랐다기보다는 좀 그냥 우리 현대사회의 좀 문제점? 너무 이게 혐오, 비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정이 엄청 많고 그냥 이웃집 뭐 아주머니랑 인사하고 저희 뭐 부모님이 뭐 일하러 나가셔가지고 잠깐 자리 비우면 이웃집에 잠깐 부탁해서 맡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한국이라는 나라 하면은 정이 많은 나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 혐오와 비난, 비판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사회인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 바꿔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제가 골랐던 거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해결책이 나왔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제가 했던 생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저번에 그 대장님이 얘기하신 게 책을 읽다가 자기가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책의 문장을 보면서 이게 정형화된 문장으로 나왔을 때 그걸 봤을 때가 좀 이제 뭐라 그러죠? 좋다고 네네. 다가가는 게 아니라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살짝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는 얘기만 했는데 다들 너무 깊은 얘기. 진짜 어렵기도 했어요. 어렵긴 했어요. 아니면 또 네. 창민이님 더 얘기해보세요. 좋은 얘기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따가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질문거리 이거를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제가 좀 비슷한 내용들끼리 살짝 좀 묶어놨어요. 좀 한 번에 다 묶어서 얘기하고 딴 얘기 하다가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전에 지금 얘기했던 것들에서 답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냥 근데 딱히 순서로 1번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어서 혹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아까 읽어보시면서 이거 진짜 좀 재밌는 내용이고 자기도 생각을 했었다 하는 질문 있으면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순서대로 하면 되나요? 딱히 없으면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뭐 말하면 되나요? 네. 일단 처음이니까 좀 가볍고 재밌는 걸 했으면 좋겠어서 네. 5번 사랑을 위해 난 이것까지 해봤다. 뭐 몇인지. 사랑을 위해 난 이것까지 했다. 근데 일단 이거를 내가 하고 싶긴 한데 네. 살짝 킵하게 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여우님이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여우님 오시면 같이 하기로 하고 다른 거 혹시 뭐 있으시면 그럼 그냥 순서대로 하시죠. 네. 1번이 행위의 동기가 타인인 것이 좀 수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근데 이 책에서 행위의 동기가 뭐 나의 의지이지만 근데 그 동기가 좀 열정,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행위의 동기가 되면은 수동적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제가 쓰긴 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그 또밤님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 솔직히 능동적인 거랑 수동적인 게 있으면 수동적인 건 전 좀 그 선과 악을 굳이 나눈다고 하자면 전 수동적인 건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리고 본인의 삶인데 그거를 왜 남한테 맡기고 누군가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맡기는지 그래서 저는 능동적으로 사는 삶을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제가 좀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저의 단점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저를 좀 갉아먹기도 하는. 근데 일단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오면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고 능동적인 삶을 사는 그 행위의 동기가 조금은 성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불안감이라는 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불안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그럼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불안감이라는 걸 동기로 좀 계속해서 뭔가를 저를 끌어당기면서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능동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행동을 하는 것도 수동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불안감, 열정 같은 감정이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이 수동적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그 불안감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는데 불안감이 그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게 미래를 생각해서 뭐 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현재보다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냥 어쩌다가 본 그런 뭐 글 같은 게 있는데 저도 제 삶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현재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노력도 하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하지만 그거를 이제 최대한 내려놓고 현실에 충실할 때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능동적인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현실에 충실할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가 밑에 적은 온전하게 능동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나에 대한 답이 현재 충실을 한 그런 상태에서 좀 능동적으로 본인을 이끌어 나가는 게 온전하게 능동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기 써 있는 부분에서 이 책이 좀 어렵기도 하고 길다 보니까 네. 어디에서 이게 있는지 몰라서 네.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이 글을 봤을 때 그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행위의 동기가 된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저는 뭐 방금 말씀하셨기도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보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떨쳐내고 현실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온전하게 능동적이게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일단 책리님이 얘기해 준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것들이 저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해답을 얻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꼭 굳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조언 느낌으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리이면서도 살짝 좀 저에 대한 고민거리 그런 느낌으로 적은 거라서 이런 식으로 조언 느낌으로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 부분에 있냐면은 44페이지에 있어요. 딱 그 페이지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저도 뭘 한번 체크해놨어요. 41페이지. 41페이지? 아, 여기 있다. 41페이지네요. 잘못 적었다. 41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면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들은 쫓기고 있으므로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나는 이 부분을 보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이거 참고하시고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네. 저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긴 했는데 온전하게 능동적인 거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외부의 요인이 무조건 삶을 살 때는 다 작용을 하기도 하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그 감정이 하루에 따라도 다르고 한결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한결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제 감정을 제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절대 온전하게라는 말이 붙어지면은 수식어가 붙으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생각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온전하게 능동적인 게 뭐다라고 딱히 정의는 못할 것 같고 열정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능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나만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 감정을 느끼기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감정에서 행위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능동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장님은? 네, 저도 네. 저도 약간 소크라테스님이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그런 감정을 땔감을 삼아서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릭 프롬이 수동적이고 이런 노예라고 한 이유는 이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도 방금 다시 읽어보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문장을
이 대장님. 대장님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여기서는 목표가 좀 돈 아니면 뭐 그렇게 여기 책에서 말하는 이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탐욕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까먹었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러니까 모든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걸로 생각을 정리를 제 고민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이 그 내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간다 라는 게 여기서 수동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훌륭한 답변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런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그러니까 진짜 그 감정에 끌려가듯이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크라테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땔감 삼아서 좀 하면은 그게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동기로 좀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러면은 뭐 온전하게 능동적인 것이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제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민이긴 했거든요. 이게 남들은 뭔가 성취, 좀 본인을 성장시키고 그런 욕구를 그 동기로 삼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봤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랑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좀 불안감이 가장 큰 동기였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동기로 삼아서 하는 게 나중에 갔을 때 그게 좋을까? 과연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그걸 내가 땔감 삼아서 주체적으로 살면은 크게 능동적이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더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그 매몰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근데 떨쳐내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 땔감으로 넣고 네. 될것 같아요. 그냥 2번 넘어갈까요? 아니면 2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른 질문 혹시 하고 싶은 거 없나요? 2번으로 네. 간단한 좀 이렇게 좀 라이트한 질문들은 네. 빠르게 네. 네. 이거 혹시 근데 누가 혹시 하셨는지 이거는 제가 막 큰 질문들만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저도 막 이거 좀 인상 깊은 그런 질문들만 기억을 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본인으로 말할 사람 있나요? 여기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먼저 말해도 되나요? 네. 일단 이 문장이 혹시 책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가요? 이거는 아마 책에 나오진 않고 그냥 그 각자 질문으로 그냥 제가 그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은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데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연애를 할 때 뭐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좋아하고 남자가 더 좋아하고. 근데 그게 꼭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길게 만나다 보면은 바뀌기도 하고 딱 온도가 똑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연애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한테 더 깊이 빠져들기만은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누가 했는지 물어봤다. 어떤 의미로 했냐 네, 물어보고 싶어서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이거 그 저였어요. 아, 저는 1번 그 물어보시는 줄 알고 2번 왜 2번 그거를 했냐면 네네. 제가 그 연애를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헤어지게 된 원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권태기도 했고 주변에 연애를 딱 한 번씩 해봤던 친구들 보면 다 약간 이유가 권태감? 이런 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정도 생기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약간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시작하고 마음을 먹고 사랑하다 보면은 이게 빠져들게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나 하면 왜 그렇게 되나 이유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다른 무엇일까? 그런 게 생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책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이 좀 활활 감정 상태에서 활활 타오르고 이제 그 콩깍지가 점점 벗겨지면서
원래 처음에 그 설렘이라는 그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이 그 타입,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됐든 여자친구가 됐든 그 사람을 조금 이제 우상화 시키면서 얘는 이런 사람이고 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좀 이런 좋은 점들만 보이다가 이런 그 감정이라는 게 좀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식을 수도 있고 다시 또 대표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우상화됐던 부분들이 당연하게 되면서 좀 이제는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렇게 이런 권태가 생기지 않을까. 저도 좀 뭔가 연애를 할 때 처음부터 막 뜨거운 그런 감정으로 연애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점점점 가면서 빠지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의문을 가지긴 했어요. 저도 무슨 의미로 했었나. 네. 또 얘기 더 하고 싶은 분 있나요? 대장님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 깊이 빠져드는 것까진 이해가 되는데 권태는 저도 모르겠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랑의 그 연애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사랑의 형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너무 막 바라만 봐도 설레고 긴장되고 그러는 거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서로 편해지고 더 서로에 대해 깊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 신비감이라는 것도 벗겨지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권태를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후자의 안정적인 사랑의 형태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랑을 각자 정의하는 사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정의하는 사랑이 그 가슴이 뛰고 설레고 이런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면 그 후반에 바뀌는 사랑의 형태를 권태롭게 느끼기도 할 것 같고요. 아니 내가 정의하는 사랑이 안정적이고 서로를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관계다 하면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랑의 형태도 또 다른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장님 방금 얘기한 거에서 조금 더 그걸 질문으로 만들어서 혹시 그러면은 본인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는 뭔지 너무 어려운데요. 아까 대장님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후자의 안정적인 형태의 사랑이 좀 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의하는 사랑은 그 연애 성애를 말하는 거죠? 뭐 모성애나 뭐 네. 형제를 제외한 이성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연애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나 아니면은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소크라테스님 저번에 얘기하신 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었는데 너무 빠르게 답을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식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라기보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난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 만약에 나중에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런 느낌을 한번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얘기하실 분 있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도 네. 저는 이제 까는 좀 정리가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보통 한번 생각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도 조금 어렵긴 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이란 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긴 하고, 근데 제가 그 이전에 연애 공백기가 엄청 길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완벽한 그런 사랑, 이상적인,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진짜 안 맞는 부분이 없이 이거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또 맞고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맞고 좀 그런 완벽한 형태의 사랑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사람, 이성이나 그런 사람 봤을 때도 좋은 점보다 안 좋은 점부터 보였던 것 같아요. 얘는 이런 부분이 나랑 나중에 안 맞아서 싸우겠지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좀 답답 결론을 냈다? 사랑을 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사랑은 조금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끼리 사랑을 하면서 완벽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서 맞춰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행동으로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형태의 사랑을 하고 싶어요. 좀 설레임이라는 그런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냥 서로가 또 신뢰가 쌓인 형태의 안정적이면서 서로 간의 성장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뒤에서 좀 맞춰주고 그런 느낌의 사랑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김혜빈 말 엄청 공감하기도 하고 네. 저도 안정적인 사랑이 너무 막 불타지만은 않고 초반에 연애는 그 막 잰다고 안 재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 사랑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저 그 말에 공감도 하고 초반에 연애 모습은 좀 상대가 기대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 그 맞춰주면서 그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좀 더 깊숙한 관계가 됐을 때 안정형 형태를 띠는 게 저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합니다. 저 해도 되나요? 네, 책님이 네. 사실 좀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도 지금 제 생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계속 다 알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저희 스스로도 저희를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성을 볼 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열기님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은 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 맞지 않는구나, 내가 맞춰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친구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다 알고 이제 안고 가고 싶은 그런 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진짜 성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장님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질문이 사랑의 정의였나요? 사랑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정의라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면 저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이게 거의 첫 연애다 보니까 다른 연애를 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하면 너무 팔불출 같나? 저는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냥 어떤 단점, 그 사람이 어떻게 단점이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민하다고 치면 저한테는 그게 좀 섬세하게 보이고요. 그 사람이 다혈질이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게 추진력 있게 보여요. 저는 그게 제 사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의 그 형태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는 제 개인적인 선호로는 저는 그 연애 초반의 설렘과 신비로움이 싹 빠진 그런 사랑을 선호해요. 저는 그 설렘과 감정이 요동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그 사람과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긴장감이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는 연애 그 후반부의 사랑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되게 좋은 연애 하시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네. 화가 나네요. 듣다 보니까 진짜 솔직히 부럽습니다. 부럽네요. 이거 나가죠. 소크라테스님. 저는 사실 책을 다 읽고 그 독후감에 한 줄평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라고 적었거든요. 뭔가 그 사랑을 하고 있을 때는 나 이제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다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별을 하고 나니까 사랑이 뭔지 아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생각을 하고 글로 쓰면서 정리를 했는데도 내 생각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애나 뭐 이별 이런 걸 들어보면 또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아직도 잘은 모르겠고 좀 더 경험을 해보면서 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딱 하나 제가 딱 하고 싶은 거는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뭔가 바로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맞춰나가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좋은 거 같네요. 사실 이번 질문을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자. 라이트한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또 질문이 하나 나오고 얘기를 하니까 좀 좋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갈까요? 사랑에 희생이 없을 수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이 있을 수밖에 희생이 없다. 있을 수밖에 네, 없다.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분들 혹시 희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이거 질문 누가? 이것도 전데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네. 제가 그 연애를 할 때 주변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다 퍼주지 말고 네가 희생하는 사랑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다 퍼주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희생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사랑은 서로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제 가치관을 말하게 됐지만 그 연애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누구 한쪽이 그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더 좋아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더 말씀하신 것처럼 퍼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물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상적이겠지만 이상적인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사람이 둘이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희생이 없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사랑의 저도 아까 희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인데,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서로 부족한 조각을 더 맞추는 느낌으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을 결국 누군가를 좋아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은 결혼 아니면 이제 이별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돼도 일상생활 같은 것도 이제 서로 맞추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뭐 희생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데, 그 희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게 자격이 없는 조각을 맞춰준다, 있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진짜 온전히 이렇게 막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퐁퐁남 재질이어가지고 저는 진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다 퍼주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딱 한 번 해봤는데 난 퐁퐁남이구나를 몰랐어요. 그때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또 해보니까 나는 퐁퐁남 재질이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이제 근데 그 후에 이제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저한테 할 때 나는 퐁퐁남이긴 해, 근데 너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해봐야 나중에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이나 조언을 해줄 때도 이게 아니다 틀리다를 한번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가 없는 경험을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너무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고 상대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인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퐁퐁은 아니고 그냥 로맨티스트이신 것 같은데. 네, 좋은 표현으로 하죠.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라기보다는. 그러면 사랑의 희생이 없을 수, 그러니까 사랑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라는 의견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절대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20년을 살아왔든 30년을 살아왔든 40년을 살아왔든 그 시간들이 좀 얼추 비슷한 그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왔더라도 그 사소한 경험의 차이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생각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그런 수능이라는 그 시험 제도 공부를 하고 같은 대학교를 나와서 같은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그런 그 사소한 작은 차이들이 점점점 쌓이면서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지 힘드네요. 그러니까 희생이 불가피하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말씀 다 하셨나요? 네.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 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다 퍼주고 싶은데 그걸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으로 다 받아주면은 그러고 싶은데 뭐 밀당이라는 말도 있고 아, 뭐 너무 잘해주면은 그게 익숙해진다, 그게 습관이 된다,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대로 편하게 다 해주고 그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만큼 다 온전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거나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아 그러면은 좀 이제 또 재밌는 질문이 생겨서 그러면은 아까 밀당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랑에 있어서 밀당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한테 물어본 질문은 다 같이 물어보는 사랑에 있어서 밀당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필요가 없다는데 현실에서는 네.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어렵죠? 저는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저도 밀당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아까 그 챙민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에서는 당연히 그게 필요가 없지만, 근데 제가 그 만나는 뭐 사람이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챙민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 마음을 다 퍼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 저는 네. 끝나셨어요? 근데 이상한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 밀당이 필요해야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좋은 상태 연애를 이상적인 관계만 그쵸. 사랑이 1% 연애 지향하고 있는. 사랑이 1% 연애. 당연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밀당이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있다 생각해요. 상대가 부담을 안 가지려고 하는 선에서 마음을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을 때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밀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여우님 사랑의 밀당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필요하다. 저는 사랑을 하고 있는 중에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유혹하기 위해선 필요하다. 근데 이제 사랑을 시작을 했다. 이 사람과 내가 만남을 시작했고 어쨌든 마음이 서로 통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정답일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만큼. 근데도 이제 상대가 뭐 제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너가 좀 뭐 고쳐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못해. 나는 내가 할 만큼 너에게 다 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긴 건가요? 이긴 거.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밀당이 필요한데 사랑을 하는 중에서는 밀당이 필요 없다. 좋은 거. 다른 분들 뭐 반박하고 싶다,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 하고 싶다 하는 거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다음으로 4번인데 4번 말고 일단 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여우님이 쓰신 거 했잖아요. 맞죠? 네네. 그래서 아 이거 뭐 익명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5번 질문부터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게 여우님 질문이어서 여우님 있을 때 얘기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네. 세이브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셨으니까 네. 사랑을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라는 한번 가벼운 느낌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좀 계속 무거운 느낌으로 얘기했으니까. 아 이거 저는 이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영훈님 먼저. 그러니까 그리고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 저도 이거 질문을 하면서 어쨌든 제 답변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제일 뇌리에 꽂혔던 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싶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미국을 제가 2주 동안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서 2주 동안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하루 쉬었다가 서울에서 하루 쉬었다가 다음날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갔어야 됐어요. 출장이 한 4일 정도, 4박 5일, 3박 4일 정도 였는데 이제 그
얼마나 사실 힘들겠어요. 시차도 적응이 안 되고 말레이시아는 또 저희랑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날이 제 여자친구 졸업식 날. 그래서 이제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아무튼 한 10시까지는 와야 사진도 같이 찍고 밥도 먹고 하는데 제가 버스를 한 9시쯤 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서. 네, 그래서 불이 나게 집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왔더니 이미 졸업식 다 끝나 있고 이제 여자친구도 실망했겠죠. 근데 뭐 일하다 온 거니까 뭐 화내거나 뭐 이러진 않았는데 조금 서운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이제 다음 날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집 이제 전주 본가에 가서 짐을 다 싼 거를 제 차에 옮겨서 또 서울까지 운전해서 갔죠. 이제 가서 이사를 또 했어요. 가구도 막 옮겨주고 옷도 옮겨주고 그렇게 한 이틀 이틀 이렇게 이사를 도와주고 이제 하루는 서울에서 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전주로 다시 돌아왔는데 막 사람 미치겠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쉬지를 못하는데 이게 정말 뭐냐 여자친구가 아닌 타인이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뭔지 양건씨. 다른 분 혹시 다른 아니 빨리 갔다. 뭐 먼저 할까요? 네. 책민이 먼저 하실까요? 네, 잭린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어릴 때 얘기긴 한데 네. 제가 학생 때 거의 한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학창 시절에 계속 그 한 친구랑 연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헤어졌다 사귀었다 좀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 그 친구랑 이제 다시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는데 제가 기숙사를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넘어가는 그날만 외박이었는데 제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맨날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있으면서 공부하다가 주말 하루 쉬는 날이니까 여자친구는 통금이 고등학교 때 10시였거든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친구들이랑 하루 노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놀고 그러고 싶은데 딱 한 번 여자친구가 그걸로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여자친구가 뭐라고는 안 해도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싫어서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이제 고3 때 잠깐 또 그 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만나는 1년 내내 저는 한 번도 그 여자친구 10시 통금 이후로 토요일 일요일 넘어갈 때 그 외박 나와서 집을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딴 짓을 안 하시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성격이나 그렇게 놀고 싶었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생각해 보면 와 나 진짜 그때 좀 어렸지만 대단한 그 사랑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해야 될까요? 네. 깔미. 아무튼 첫 번째는 그분을 그때 사랑하기 전이긴 해요. 그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분이 되게 인스타 스토리에 인디 음악을 올리셨는데 저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 그 노래를 계속 들어가지고 하나 올렸던 거를 10번 정도 듣고 이 노래를 아는 척 해가지고 연락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결국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 이야기로 이렇게 제일 많이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저를 연애하면서 헤어질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운전할 때도 차 플레이리스트로도 만들어 놓고 해서 아 얘도 이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의미에 할 만큼 연기를 헤어질 때까지 했었고 그분은 아직도 헤어질 때는 아마 알았겠지만 거의 끝날 때까지도 아 얘는 나랑 음악이 결이 맞구나 이렇게. 네.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인디 음악 들어요? 저 근데 완전 이제 들어요. 지금 너무 좋아해서. 그때 기점으로. 네. 와. 그때 기점으로 지금 너무 좋아해서 잘 듣고 있어요. 혹시 그 노래가 뭐였는지? 데이먼스 이어 이게 제가 21년도 일이어서 데이먼스 이어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유얼스라는 유얼스랑 호세 그 노래였는데 근데 아직도 안 유명하긴 하지만 지금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까유님 좋아하지 않는데 왜 아는 척을 하는 걸까요? 끄덕끄덕 다 아세요 노래?
아니. 난 나만 못 들었는 줄 노래? 알고. 노래. 아시는 분 없으시죠? 아 유월스는 알아요. 아, 유월스랑 호세 저는 모르네. 아 진짜? 혹시 얘기해 주면서 저 저는데 여기는 책린이 님이잖아요. 저 살짝 그 사랑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성인이 되고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성인이 됐을 때뭐 사랑을 위한 이것까지 해봤다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학창 시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생각하면 좀 그냥 웃기고 그냥 귀엽죠. 제가 이것까지 해봤냐면은 이것까지 해봤다라기보다는 그 한창 중학교 때였나? 그 허니버터칩 유행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슈퍼를 다 돌아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 여자친구라고 하면은 좀 뭔가 그냥 어찌저찌 해서 만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진짜 지금 성인에서의 하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그때만 할 수 있는 사랑? 근데 그때 했던 사랑은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엄청 내성적이고 수줍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친구한테 쟤 이름 뭐냐고 나 페북 친구 걸어도 되냐 물어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페북 친구 걸어서 막 패매하고 그때 시절 감성. 콕 찌르기 아시죠? 그거를 하면서 친해져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친구가 허니버치 먹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한참 그 유행이라서 한번 맛있으니까 너도 먹어보라고 하려고 진짜 그냥 저희 동네 모든 편의점이랑 슈퍼를 진짜 다 돌아다녔어요. 진짜 한 3시간 동안 그냥 그래서 그것도 제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뛰어다녔어요. 빨리 찾아서 빨리 사가지고 주려고. 왜냐면 또 누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돌아다녔는데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는 말 안 했죠. 좀 생생내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그런 뿌듯한 순수한. 그래서 그것까지 해봤다. 영상 편지라도 어떻게 하냐? 지금 와서야. 별로 할 말이 없네요. 6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공허한 본인의 감정을 채우고 싶은 것으로 시작될까요? 이거는 좀 질문을 좀 쉽게 풀어서 연애를 왜 하고 싶은가? 솔직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연애하고 싶죠? 네. 저도 연애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왜 연애가 하고 싶으세요? 저부터 얘기해. 까연님 얘기하시죠. 저는 삶이 지금 좀 바쁘긴 한데 우선 그냥 지금 제 환경 말씀드리면 학생 국장하고 있고 서포터즈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쓰리잡을 동시에 뛰고 있어가지고 좀 바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까지는. 근데 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네, 갑자기 연애하고 싶다. 근데 한편으로는 상대한테 좀 A가 내면 안 될 수 있겠다 내 상황이.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려놔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어. 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왜 연애가 하고 싶었냐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있죠. 제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조금 저는 그 혼자였던 시간들이 좀 많이 길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적응이 됐고 그 혼자였을 때 막 우울하게 산다기보다 저는 그게 좀 좋았어요. 저만의 혼자일 때 좀 행복하게 사는 법을 터득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굳이 연애를 해야 되나? 사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을 보니까 좀 제가 혼자일 때 좀 취미생활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경험들이 많긴 한데 그 사랑을 하면서 느끼는 그 경험이나 감정이 그런 감정들은 혼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저는 그런 감정이나 경험을 느끼지를 못해서 그
그게 좀 부러웠어. 저는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 게 조금 나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풍부한 경험을 하고 좀 풍족한 감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조금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이나 아니면 내가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둘이서 하는 그러니까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애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김얄기님 말에 많은 부분 동감을 하는 게 제가 독후감에도 이번에 썼는데 저는 인간관계나 그런 감정들을 책으로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들은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배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성에 대한 그런 인간관계와 그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 뭐 그런 관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그 성격들이. 그래서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모임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스스로의 가치관이 있는 한편에 물론 1번은 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겠지만 연애를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감정들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김얄기님 말씀처럼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